제7장 해왕건무 부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7장 해왕건문 부하. 재령으로 분한 이거는 해남건궁이 하인에게 제법 근엄한 목소리로 말한다. 혹시 사부께서 혼자 있는가? 아닙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시고. 두 분이라면 공공께서. 숙부가 있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저로의 기회인가? 잘하면 폭강성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 아무래도 궁주와 봉공이라는 놈이 바로 폭강성인 것 같은데. 혜주야, 우리는 이렇게 해오하는구나. 참으로 반갑구나. 나는 내가 떨어뜨린 만저갱에서 오직 이런 날만 생각하며 꼬박 1년 동안이나 이를 뿌드득 깔아서 내일은 달고 달았구나. 후후후후. 재룡은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가야겠다. 네, 공주께서 기다리십니다. 소공주님. 녀석, 피곤해 보이는구나. 너는 이제 들어가서 마저 자던 잠을 자려무나. 내 눈을 보면 꼭 토끼 눈과 같아서 많이 충혈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소공주님. 하인은 매우 긴장을 하고 있었다. 평소 재룡은 해남건궁에서 못된 망아지로 소문이 난 자로 그는 심기가 뒤틀리면 바로 철옥에 가둬서 고문과 죽음을 선고하거나 즉결처분으로 상대를 죽여버리기가 일쑤였다. 이제 하인은 재룡이 그만 처소로 돌아가라는 명령으로 그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었고 재룡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바로 돌이켜 하품하고 급히 자신의 처소로 돌아간다. 이제 재룡으로 분한 이거는 돌아가는 하인을 보다가 미소를 짓고 천천히 돌아서서 황룡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역시 이 천하금룡전인 황룡전은 매우 화려한 건물이었고 이 건물 전체 당대의 서화와 도자기와 가구 집기들이 가득가득하였다. 심지어 당대 시인묵객의 시화가 벽에 잔뜩 걸려 있었는데 이 남해건궁은 중원 천하 부자인가. 지금 이건이 걸어가는 회랑복도에 보물들이 길가의 돌멩이처럼 널려 있었다. 저벅. 역시 혜주 녀석이 이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내가 지저 무적행에 빠졌을 때 이 해왕도는 이렇게 부자가 아니었다. 해왕건문은 검소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으며 이들 해왕건문의 조사 거망노조란 분은 건문의 문화들에게 청빈의 삶을 언제나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노조사는 언제나 건문의 제자들에게 무력과 식욕과 성욕 등은 검수 수행에는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지. 그러니 지금 이 남의 건문은 거망노조의 거맹을 좇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이 물질들은 해주의 농간이란 것이지. 이거는 벽에 걸린 각종 시서화를 보며 이 남해건궁이란 곳을 이미 판단하였고 그는 해주가 이곳에 있다는 강한 확신을 하였다. 아, 얼마 만에 보는 해주 놈인가. 후후후후. 해주야, 내 녀석은 나의 접대를 기대할 만하구나. 나는 지저 무적행의 마른 뼈들을 보며 맹세했구나. 해주 내 놈과 그날 그곳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폭강성 놈들을 죄다 그들의 영전에 바치기로 말이다. 이거는 회랑을 천천히 걸으며 두 눈에 깊은 혈광이 터져나왔고 그는 자신의 이를 뿌드득 깔았다. 이제 그의 걸음은 과거 천마의 마왕굴림보와 같이 걸음 한 보 한 보에 막대한 기세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니 과연 그는 무적행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천하를 삼킬 듯한 한과 피 맺힌 기운이 그의 걸음에 장렬하고 있더란 말인가. 저벅. 재령으로 화신한 이거는 복도 끝에 있는 월동문과 같은 통로로 들어갔고 그는 그 통로를 통과하며 속으로 대경하였으니 이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해괴망측한 장면이었다. 그의 두 눈으로 들어온 것은 20여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필시 말라 죽어 있었다. 여인들은 해왕도의 여인이나 중원의 여인으로 보이지 않았고 모두 월국의 여인들로 보였다. 사람들은 늘 특징이 있으니 월국 여인들은 대개 중원의 여인과 같지 않고 얼굴은 작았으며 조금 동그랗고 눈은 한쪽 여인과 같지 않게 조금 큰 모양이나 키는 중원의 여인보다 작은 것이 보통 그 특징이었다. 지금 말라 죽어있는 여인들은 필시 월국 여인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두 명의 중년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잘 때 입는 하얀색 내의를 입고 있었고 두 중년인은 운기조식과 같은 모습을 하였다. 그리고 이건의 눈에 의미심장한 빛이 순간 이찰을 띄었다. 요거, 요놈들 보게. 아주 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천하태평하고 크게 잔치를 벌여 기운을 차리려고 운기조식하고 있구나. 그래도 그렇지 이거나. 이건 정말 아니다. 이것은 너무 꼬락서니가 흉측하지 않느냐. 이거는 거대한 침상 옆으로 떨어져 죽어있는 여인들을 보며 매우 큰 인상을 썼지만 지금 두 사람 중년인을 보며 금세 얼굴에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은 이건이 과거 1년 전에 보았던 그 애주놈이 분명했다. 육자량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웠고 이건에게 큰 함정을 놓아 기다렸다가 다른 폭강성과 함께 이건을 급습하여 무적행으로 쳐넣었던 바로 해주가 분명했다. 어찌 이건이 이 같은 모습을 잊을 손가. 확실하다. 해주 내 녀석이구나. 얼굴과 모습도 분명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너만의 냄새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후후후후. 나는 내 녀석만큼은 절대 쉽게 보내지 않아. 가만히 있어보자. 어떤 수가 좋을까? 그렇지. 아무래도 폭강성은 나의 천적이니까. 녀석에게는 황국제 맥술이 확실하겠지. 이거는 동방제국의 후예 바로 고대 백제의 기인이다. 그는 삼국인 고구려, 백제, 가야국의 비수를 무적행해서 모두 얻었다. 물론 백제의 혼돈 신주는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말이다. 지금 이건이 펼치고자 하는 제맥술은 바로 고구려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전신갑주 묵강묵철갑주를 얻으면서 얻게 된 신술인데, 이 제맥술은 보통 중원에서 내려오는 신체의 마열을 짚어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잡기나 하수가 아니다. 오직 이건 안에 흐르는 제국의 조상 황국의 자손들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밀기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신령과 육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제맥술이었는데, 허허, 동방제국의 시조격인 한국은 정령 신선들의 나라인가. 환국 풍천공, 제왕 제맥술, 풍, 토, 기, 전. 이거는 속으로 이 같은 음성을 발했고 그의 손에서 화살과 같은 은빛 기체가 두 명의 중년인 중에 조금 뚱뚱해 보이는 해폭성 해주에게 쏘아졌다. 이기는 매우 은밀하게 날아가 그의 태양혈을 때렸는데 해폭성 해주는 이 은밀한 밀기에 맞아 눈을 조금 찡그렸지만 별다른 징후가 없었는지 다시 웅기조식을 멈추지 못하고 여전한 자세로 웅기행공을 하였다. 후후후후. 사부, 이 재령이가 왔어. 눈을 뜨시구려. 두 사람은 재령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애제자 재령이가 왔지만 여전히 통천공을 연공하시는구려. 통천공? 도대체 이거는 지금 두 명의 노마들이 통천공이라는 무공을 익히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혹시 이거는 이미 해폭성 해주와 나머지 폭강성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단 말인가? 헐, 도대체 이거는 정말 무적행에서 어떤 기연을 만났는지. 두 사람은 다시 일각이 넘도록 웅기행공을 이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몸에서 매우 이상한 기운이 일어났고 그들의 몸에 자색의 연기 같은 것이 몸에서 흘러나와 주변을 덮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물론 이는 오직 이건의 눈에만 보였지만 말이다. 도대체 이 자색 연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건의 눈에만 들어오는 자색 연기는 이건의 마음을 결코 좋게 하거나 안정감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 자색 연기는 오히려 이건의 심장을 뛰게 했으니 역시 통천공이야. 자색막이라니. 이것은 바로 유광석만이 익히는 것이니. 그런데 유주가 해주에게 자신의 비기를 가르친다. 그렇다면 유주 이놈 또한 해주의 폭마의 공공을 익히고 있겠군. 후후후후. 사부와 숙부는 이 재령이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재령은 넉살 좋게 이야기하였고 그는 일각 동안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이놈들은 오늘 반드시 제삿날로 만들어야 한다. 녀석들은 아주 월곡의 여인들의 기를 쏙 빼먹고 뼈와 껍질만 남겼구나. 불쌍한 월곡 여인들. 이건의 눈에만 들어오는 자색 연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의 가슴과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왠지 불편함 때문에 속에서 먹은 것이 올라오는 듯한 메스꺼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